우리 지금 잠깐 뭐 할 건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어쨌든 그 정규 수업 때도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할 거야. 우리가 그 저기 이대부고하고 저기 인천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대부고가 전기가 나가. 그래서 인천고들도 전기를 전기 안 어렵거든.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씩 같이 나가려고. 그러니까는 들어도 되고 숙제를 할 게 있으면 숙제를 해도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건 이따 보내줄게. 내가 유튜브 링크 보내준 건 다 받았어? 받았어? 그걸로 해결이 됐어 혹시? 링크만 받았구나? 알았어. 저기 일단은 나는 151페이지에 있는 전기력 이야기를 할 거야. 여기에서 요 단원에서 전기력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찾아낸 이야기. 그러니까 전자 찾은 사람, 원자핵 찾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 나오지. 전자 찾은 사람은 톰슨이라고 나올 거고 원자핵 찾은 사람은 러더퍼드라고 나올 거야. 당연히 내신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텐데 이 내용 자체가 안 어렵다고. 요거 정말 한 10분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지. 전기력 F, 쿨롱 힘이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해. 일단 어쨌든 간에 이쪽에 Q1이라는 전하가 있고 Q2라는 전하가 있으면 거리가 R일 때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전하가 커지면 받는 힘도 커져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지만 얘도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둘이 항상 쌍으로 간다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R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얘 거리가 2배 멀어지면 4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죠. 플러스 1쿨롱이 있었다. 여기도 플러스 1쿨롱이 있었다. 그리고 얘네들끼리 주고받은 힘을 내가 4N이라고 해볼게. 그럼 질문, 얘 하나가 2쿨롱짜리로 바뀌었다. 그럼 주고받은 힘은 이제 몇 뉴턴이 된다? 하나, 둘, 셋, 8뉴턴이 되겠지. 8뉴턴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전하의 곱이 1이었는데 전하의 곱이 2가 됐잖아.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두 전하 곱에는 비례하고요. 둘 곱한 거에 이제 크기에 비례하고 이제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할 거야.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플러스 1쿨롱이랑 플러스 1쿨롱이 거리가 2배가 됐다. 원래 거리가 R이었는데 이제 2R이 됐다. 그러면 4N이었던 힘이 1N으로 줄어드는 거야. 왜? F는 R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이런 건 다 알잖아.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미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잡아당긴다. 요건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했던 요 이야기만 딱 가지고 정말 어렵다는 152페이지에 8번하고 9번을 풀어볼까 해요. 152페이지를 보면 2023 대비 9월 모평의 19번 문제, 그리고 9번 문제를 보면 2021년 수능 19번 문제.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수능 17, 18, 19번에는 조금 일종의 좀 극악의 난이도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나와.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려울 거 아니야. 막 애들이 여기서 시간 엄청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 그래서 일단 8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다고 돼 있지. 여기 A랑 B는 뭔지 몰라 지금 우리가. 요거는
그대로 남겨놓을게. 여기에다가 써볼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랑 B는 뭔지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C가 전하라는 거 이거밖에 몰라. 이때 전기력의 C가 받은 전기력의 합이 이쪽이 나왔대요. 이 위에다가 쓸게. 이쪽으로 나왔대. 다 더했더니. 자, 그 다음 이번에는 B랑 C는 그대로 놓고 A를 이쪽으로 딱 옮겼었대. 좀 지워야겠네. 에헤이 참. 뭐 아는 거니까. 이것만 알면 돼. 두 전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엔 반비례한다. 일단은 B랑 C는 그대로 놨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A만 옮긴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때 B하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이더래. 지금 152페이지에 8번 문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기 때문에 이 Q1, Q2기 때문에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해. 힘은. 그러니까 두 전하량의 곱이 1, 1이어서 4가 나왔으면 하나가 2로 바뀌면 힘이 8로 바뀐다. 별거 없지? 전하가 하나만큼면 힘이 세져. 그 거리가 멀어지면 R이었던 거리가 2R로 바뀌면은 힘은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게 별거 없어. 됐어.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야. 잘 보자. B랑 C가 둘 다 플러스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서로 밀어야 돼. B가 C를 미는 힘을 이만큼이라고 하고 C가 B를 미는 힘은 이만큼이라고 할게. 그럼 A가 저쪽으로 갔지만 B가 C를 미는 힘, C가 B를 미는 힘은 안 바뀌어야지. 그치? 이건 안 바뀌어. 이게 안 바뀌는데 C한테 A가 준 힘을 더했더니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고 A가 BC한테 주는 힘을 더하면은 오른쪽에 합력이 나와야 된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어쨌든 얘를 내가 플러스라고 놓으면 이쪽으로 약한 힘 얼마만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거리가 좀 머니까 이렇게 썼어. 그 다음 A가 만약에 그대로 플러스라면 거리가 2였던 게 1만큼 가까워졌잖아. 그럼 이거보다 힘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의 4배만큼 세져야지. 그럼 이거의 4배만큼 세졌다고 하자. 두 개 더하면 이쪽이 맞네.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잖아. 얘가 얘를 미는 힘이랑 얘가 얘를 미는 힘을 1대 4로 한번 해볼게. 거리가 1이고 얘는 4니까. 그럼 얘 4 이렇게 딱 치자.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치자. A가 이제 쭉 넘어왔어. 그럼 A가 B한테 준 힘이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반대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B는 오른쪽으로 R자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경우의 수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만약에 A가 마이너스면 어떨까? A가 마이너스야. A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치자. 잘못 썼네. 미안. 아까 플러스였을 때 이쪽이었었어야 했는데. 어쨌든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럼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요만큼이었는데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요만큼이 될 거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한 뭐 요만큼이었다고 해볼게. 그럼 R자임이 둘 다 오른쪽으로 나오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A가 C를 잡아당긴 힘은 요만큼보다 얘보다 더 크면 안 되지. 얘를 1이라고 하면 1보다 크면 안 돼. 근데 이 힘이 1이면 얘도 1로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런데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무조건 1보다 커야 돼. 지금 내 말 이해했어? 이해했나? 같은 거리인데. 아니, 같은 거리. 자,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 잡아당기는 힘이 세. 왜 그랬을까? C보다 B 전하량이 커서. 그래서 B가 C보다 전하량이 크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경우의 수 몇 개 맞춰보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 그럼 끝났어. 기억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잠깐 이건 냅두고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 전하량의 크기는 B가 더 크다는 거 방금 이 관계로 구했지. 이해가? 지금 표정이 있어. 아, 지금 152페이지에 8번. 152페이지에 8번. 지금 어리둥절을 해? 괜찮아? 괜찮은 거 같아? 진짜? 네. 네, 그렇죠. 그래. 어쨌든 그 다음 디귿.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지금 내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요거는 똑같잖아. 요건 똑같아. 근데 가에서 B, 아이고, 가에서 B, 가에서 B,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데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요. B 전하량이 크니까. C를 잡아당기는 힘은 좀 약해. 얘보단 좀 약해.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건 이때가 더 세지. 가에서 B에게 작용한 힘이 더 크다.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더 크다가 그래서 맞는 거고. 마지막 A, 기억.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같다.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건 A가 B한테 준 거고 A가 C한테 준 건데, 그럼 C도 A를 똑같이 잡아 당겨요. B도 A를 이렇게 잡아 당긴다. 그럼 오른쪽이. 근데 여기선 A가 B를 잡아 당겼으니까 B도 A를 잡아 당겨야 되고, A가 C를 이 크기로 잡아 당겼으니까 얘도 이렇게 잡아 당겨야 돼. 왼쪽이지. 방향은 무조건 반대가 된다. 기억은 틀렸다. 이해 가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복잡한 공식은 정말 하나도 안 썼어. 요게 이제 19번이나 18번짜리 문제라는 거야. 전기력에서. 그러면은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 B, 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었고 마이너스 X방향으로 C를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고 했어.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한번 써볼게. A가, B가, 그리고 C가 이렇게 있어. 가정을 하자. 얘가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얘를 미는 힘이랑 A가 B를 미는 힘은 서로 똑같고, 두 번째 상황에서도 이거는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하지. B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 미는 힘은 그대로인데 C가 가까이 왔어. C가 이제 가까이 왔다. 여기서는 A의 알짜 힘이 0이야. A의 알짜 힘이 0이고 여기서는 B의 알짜 힘이 0이 돼야 돼. C 때문에 0이 된 거지. C 때문에. 그러면 C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렇게 돼야지 0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아마 마이너스였을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좀 가까이 갔더니 이렇게 밀어야 돼. 그래야지 F는 0이 돼. 근데 얘는 마이너스인데 땡길 수 있나? 아, 밀 수 있나? 못 땡기지. 그러면 딱 얘 아니네. 요게 지금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럼 바로 B를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 돼. 그리고 다시 해보는 거지. 그럼 B가 마이너스면 A랑 B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던 거야. A랑 B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C를 볼게요. 그러면 C는 플러스여서 A를 밀었던 거고
가까이 와서 플러스였으니까 얘를 잡아 당긴 거야. 그래서 0이 되고 0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멀리 있는데 이만큼의 힘을 줬다 치자. 근데 가까이 왔을 때 이만큼의 힘을 줬어. 아까 그랬잖아. 전하량의 곱이 힘, 그리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함. 멀리 있는데 이고 가까이 왔는데 2밖에 안 돼. 그럼 전하량은 A가 큰 거니 B가 큰 거니? 아니 왜 갑자기 그래? 아니 봐봐봐.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힘이 똑같아. 이렇게 쓸게.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가 전기력의 크기인데 거리가 먼데, 거리가 되게 먼데 F가 1대1도 똑같아. 그럼 둘 곱한 게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그치? 이게 커야지. 얘랑 얘를 곱한 게 얘랑 얘를 곱한 거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면 돼요. 기억, C는 양전하다. 맞아요.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크다. 아니야, A가 커. 디귿,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이제 써주면 되지. 내가 밀었으니까 얘도 나를 밀어줄 거고, 이 크기랑 이 크기. 그리고 가까이 와서 얘가 얘를 서로 2로 잡아당겼으면 멀리 있으니까 이보단 작게 밀겠지. 작게 당기겠지. 작게. 그래서 얘가 이겨요. R자임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되어야 해요. 가에서. 자, 이 상황 이해 가십니까? 야, 니네 표정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자, 이게 여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요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지금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게 요게 다거든? 그러니까 이 전기력 단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전자를 발견한 건 누구고, 원자핵을 발견한 건 누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음극선 실험이라거나 알파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건 내용 자체가 너무 단순해.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모를 리 없어. 그잖아. 전자가 직진을 했다. 그림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 바람개비가 회전을 한다. 질량 가진 입자이기 때문이다.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주었더니 얘가 막 휘고 얘가 막 휘더라. 이걸 보고 얘는 전하를 띠고 있는 건데 그 전하의 종류는 마이너스를 띈다. 이런 건 다 알잖아.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게 누구다? 톰슨이다. 근데 이 양반은 원자라고 하는 전체 플러스 덩어리에 전자가 알갱이처럼 박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드는 이 중심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파 입자를 여기다가 막 쏴댔던 거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대부분은 텅 비어있는 태양계 모형을 제안을 했어. 이런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지. 그래서 이 단원의 핵심은 전기력 분석이야. 다시 한번 F는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인데, 첫 번째, 만약에 플러스 1쿨롱이 있고 플러스 1쿨롱이 있다. 서로 미는 힘이 2N이고 4N이고 4N이라 치자. 근데 만약에 전하가 하나만 2쿨롱이 되면 서로 미는 힘이 얼마다? 8이지. 이제 8. 그치? 전하의 곱이 전하의 곱이 2배가 됐으니까 주고받은 힘도 2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이 상황은 F가 두 전하 곱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플러스 1이랑 플러스 1이 아까 둘 사이의 거리가 R이었으면 이제 둘 사이의 거리가 2R이 되는 상황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이제 몇 뉴턴 몇 뉴턴으로 밀어야 돼? 하나 둘 셋 1뉴턴으로 밀어야지 1뉴턴으로 미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 크기를 결정하는 건 두 전하량의 곱과 거리 제곱이라고 하는 게 결정을 짓는다. 이것만 가지고 이 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8번이랑 9번. 그래서 꼭 다시 풀어봐야 돼. 8번, 9번. 오케이? 8번, 9번 꼭 다시 풀어봐야 되고, 남은 5분 동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전기력이 0인 곳을 찾기야. 만약에 여기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 어딘가에 전기력이 0인 곳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바깥이거나 이쪽 바깥에 전기력이 0인 곳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바로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얘가 만약에 플러스 4쿨롱이고 얘가 플러스 1쿨롱이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두면은 항상 전기력이 0일까? 어디냐면 2대 1인 곳에다가 두면 그래. 그게 마이너스 전하든 플러스 전하든 전혀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얘가 밀면 얘가 밀고 마이너스는 얘가 당기면 얘가 당길 거거든. 근데 서로 잡아당긴 힘이 똑같으려면 서로 잡아당기던 밀던 힘이 똑같으려면 두 전하량의 곱 3 곱하기 1은 1 곱하기 1 그래서 전하량의 곱이 4대 1이니까 R제곱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4대 1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거리는 몇 대 몇이 되면 돼? 2대 1이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배수로 나와요. 9쿨롱, 4쿨롱 이런 식으로. 그럼 거리가 몇 대 몇이면은 전기력이 0이 됩니까? 3대 2가 되면 되지? 그지? 얘가 만약에 16이고 얘가 만약에 9다. 그럼 거리가 몇 대 몇이면은 거기서 전기력이 0이 돼? 4대 3이 되면 되지? 오케이. 근데 그게 여기서도 성립을 한다 이거야. 뭐 카기야. 내가 성립한다는데 뭘 카기야. 아 알았어. 타이밍이 참 특이한 케이스였네요. 예 미안해요. 그래. 참나 그래. 어쨌든 그러면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으면 이쪽이 있어야 전기력이 0이야. 아 왜냐하면 얘가 멀리 있는 애한테 힘을 조금 줄 거고 얘는 가까이 있으니까 힘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거리가 몇 대 몇이 돼요? 4대 3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얘가 뭐 9쿨롱이고 얘가 1쿨롱이다. 그럼 얘가 더 세지? 그럼 저쪽이 전기력이 0인 곳이 돼. 거리는 몇 대면? 3대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전기력이 0인 곳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기력이 0인 곳을 중심으로 여기를 벗어났을 때랑 벗어나기 전이랑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만약에 어느 지점을 지나갔더니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 말은 이 사이에 전기력이 0인 곳이 있다는 거고 여기를 지나갔더니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럼 여기에 전기력이 0인 곳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두 전하 바깥쪽에 전기력이 0인 곳이 있었다면 두 전하의 종류는 반대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 안쪽에서 지나갔더니 전기력이 0인 곳이 있었다면 두 전하는 종류가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문제가 어디 있더라? 1번 문제 있네. 151페이지에 1번 2023 대비 6월 모평 20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재작년부터 문제가 낼 게 너무 없었는지, 그치? 문제 낼 게 너무 없긴 해. 문제 낼 게 너무 없었는지 최근부터 좀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 내신에서도 아마 꼭 한두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풀 수 있어야 된다.
문제가 많진 않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총 19문제야. 근데 여기가 전기 단원에서 제일 어려울 거야. 나머지는 다 쉬워. 요거 다음 단원은 에너지 준인데 이것만 알면 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이것만 알고 에너지는 HF고 람다분의 H다. 뭐 이것만 알고 풀면 되고 얘는 람다분의 HC지. 이것만 알고 풀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도체도 뭐 사실 별거 없고 지금 이대부고는 전기 단원이 그냥 다 들어가나 시험 범위로? 전기 단원이 통으로 들어가 아니면 에너지 준위까지만 들어가? 통으로요. 통으로요? 아니야. 아니야. 아 통으로 들어가? 아니야. 아니야? 네. 반도체가 안 들어가? 맞아요. 아직 몰라?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데 있을 때 좀 알았어. 그럼 지금 어디 나가? 모의고사로. 너무 많냐? 지금 진도를 뭐 나가? 진도 아직 안 나. 전기 쪽을 아무것도 안 나갔다고? 저 약간 노가리 갔어요. 아 왜 그래 선생? 아니 미안. 알았어. 왜 노가리를 까셨을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